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반가. 이번 시간은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서 지나서 어떻게 생활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 시간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한지에 대해서 봤었죠?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쫙 끄집어내서 밖으로 버리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눈 앞에 펼쳐보길 바래요.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자,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이때는 또 분필이 좋아요. 안 되네. 자,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첫 번째 시간에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봤을 수도 있고. 중간을 딱 나눠보겠습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앞에를 선사시대, 뒤쪽을 역사시대라고 했던 걸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사시대는 역사시대 앞이니까 선사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여기에 무엇의 등장 또는 사용이 이것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야. 초성은 미음, 지읒. 그렇죠. 문자 활용입니다. 문자가 처음 언제 등장했냐에 따라서 이걸 구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역사시대도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록, 문자로 쓰여진 기록을 통해서 역사시대는 공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었던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밖에 공부할 수가 없는데, 특히나 이 선사시대를 또 어떻게 나누냐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이 어떤 도구를 주로 사용했을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사시대는 도구를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시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역사가들은 하는 일이 탐정하고 똑같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탐정, 제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이라고 할 때 그 코난이 뭘 하나요? 저작권 위배인가 이거? 명탐정 고난이라 합시다. 고난이 탐정을 할 때 뭘 하나요? 현장에 가서 그 시간대에 있지 않았지만 흔적들, 증거들을 탐구해서 범인이 누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탐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것이 범죄 현장일 뿐이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어떤 도구냐? 석기, 돌을 활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사시대는. 자, 그래서 뗀석기, 그 다음에 간석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뗀석기는 말 그대로 내리쳐서 부서진 파편을 가지고, 아니 파편을 떼어내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간석기는 좀 더 진화를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돌을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을 떼었다, 뗀석기, 돌을 갈았다 해서 간석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때는 돌을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둘 다 석기 시대예요. 자, 석기 시대인데 앞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이니까 구석기고 뒤니까 새롭죠, 그죠? 신석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배우겠죠. 다음 시간 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구석기 시대니까 이 구석기 시대를 이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사회 풍경에서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뗀석기, 이제 뗀석기, 파편을 떼었죠. 이 뗀석기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석기의 이름은 뭐냐면 주먹도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경기도 연천의 정곡리라고 하는 데 가면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구석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있고. 그러면 이 주먹도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됐을까요?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까요? 자, 주먹도끼는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아야 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크기는 실제 크기는 쌤 봐보니까 한 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죠. 이걸 보니까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뚝배기 깼겠죠? 자기 뚝배기 깨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그거 안 되죠.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먹도끼를 딱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겨서 어디에 썼을까 했을 때 뭘 사냥했을까요? 그러면 동물 사냥했겠죠? 자, 동물은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이동을 합니다. 이동. 자, 사냥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빙하기 시대였어요. 빙하기 시대 때 가장 여러분들 아는 동물이에요. 빙하기 시대 때 코끼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매머드. 맘모스 왔어요. 매머드 왔어요. 자, 크기가 어떠나요? 지금의 코끼리보다 더 크다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추운 시대였기 때문에 매머드나 큰 슬록, 그래서 대형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사냥해야 됐기 때문에 단독 사냥은 안 되고 무리를 지어서 다녀야 됩니다. 무리.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동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사냥을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언제 동물들이 올 줄 알아요? 자기들이 주로 사냥하는 동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됐을 겁니다. 이동 생활을 하게 되겠죠. 사람도 이동 생활. 그리고 사람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생활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동 생활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건 이해하기 쉽죠. 이동 생활을 하면 일단 사람들은 잘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집을 딱 크게 멋지게 아주 뭐 튼튼하게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딱 그날 지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막 지어요. 막 지어. 그래서 이름이 막집입니다. 진짜예요. 막 지었어요. 이따 사진 보여줄게요. 자, 막집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 생활도 하죠. 물론 이제 잘못 들어갔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곰동굴 뭐 겨울에 겨울잠 자는 동굴에 들어갔다 하죠.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하면서 당시의 사회는 체계적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계급이 없이 평등했습니다. 평등했을 거라고요. 평등. 자, 대신에 이 무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있었겠죠. 이런 것에서 다시 또 확대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막집에서 살고 동물 생활을 하고, 자, 동물 생활을 했다고 또 칩시다. 자, 동물 생활을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도 알겠지만 크로만용인이 동굴에서 뭘 했다는 거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하나요? 그림을 그렸죠. 벽화 생활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벽화를 많이 그렸냐면 자기가 보는 게 거의 다 빙하기 시대 때는 동물밖에 없어요. 나무도 큰 것도 있었겠지만 동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동물들을 그린 이유가 아마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교과서로 설명할 것 같으면 많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게끔 풍성한 사냥이 성공할 수 있게끔 기원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당시에는 말은 있었겠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동물들이 주변에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센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유의 생활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당시에는 이파리도 큰 게 없고 우리나라도 보면 겨울에는 소나무 같은 아주 얇은 침엽수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마 사냥을 해서 가죽을 얻어서 옷을 입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 주먹도끼만 있는 건 또 아니었을 거예요. 주먹도끼만 있는 건 아니었고 돌로 내리쳐서 이 뚝배기를 깨볼 수도 있지만 멀리 있는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창을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먹도끼뿐만 아니고 승배 찌르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찌르개는 찌르개인데 이건 승배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 창 끝에 달린 날인데 여기에 연결고리를 승배라고 해요. 그래서 승배찌르개라고 합니다. 이걸 던져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뭐 뚝배기 깰 수도 있고 멀리서 던져서 푹푹푹 이렇게 찌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시 자연환경이 빙하기 시대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천 정곡리라는 지역도 있고요. 공주 석장리 이런 지역에 가면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하시면 돼요. 아까 쌤 흐름 파악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의, 가죽옷을 입었다. 동물 사냥했으니까. 그 다음에 식, 그걸로 먹었다. 동물 사냥해서 먹었다. 자, 주, 이동 생활을 했으니까 동물이 이동하니까 이동 생활해서 막집이나 동물로 생활을 했다. 왜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도구들은 보통 주먹도끼나 순배찌르기를 활용했다. 그리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는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생활을 했다. 그리고 동물 생활을 하면서 문화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뭐 서로 수다도 떨었겠지만 벽화 그리기가 흔적이 남아있는 걸 봐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적으로는 연천 종곡리, 공주 석장리 이런 지역들의 구석기 유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승배 찌르개입니다. 이 부위를 연결할 때 승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창처럼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찌르거나. 자, 다음에 이게 바로 막집입니다. 진짜 막지였죠. 텐트가 이런 텐트가 없죠. 나무를 이렇게 쫙쫙 해서 나무 이파리를 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지였습니다. 자, 이게 벽화입니다. 당시 구석기 시대 때 벽화인데 뭐 동물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 기록을 하려고 했는 건지 그냥 낙서를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또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색깔 있는 흙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냥감을 이렇게 그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뭘 그린 걸까요? 사슴을 그렸나 기린을 그렸나 뭘 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정리는 일단 이렇게 흐름대로 해 드렸는데요. 뭐 좀 더 필요한 공부들은 교과서를 읽어 보시면서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